안녕 얘들아, 2학기 첫 수학 시간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시작하게 돼서 정말 아쉽고 또 너네를 못 봐서 좀 서글프긴 하지만 그래도 시작한 2학기 열심히 또 수업 영상 준비해보고 찍을 테니까 너희도 열심히 수업을 듣기를 바라해 볼게. 얘들아, 우리 2학기 때 시작하는 단원은 도형부터 시작해요. 근데 도형은 여러분들이 직접 색종이도 오려보고 잘라보고 그려보고 이렇게 좀 직접 해봐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아무래도 원격으로 수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는 7단원, 4단원과 5단원을 넘기고 6단원, 7단원이 6단원이구나. 6단원 확률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248페이지. 경우의 수와 확률 단원부터 진도를 나가 볼게. 2학기 때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나갈지는 앞으로 2학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추후 상황을 보고 알려주도록 할게. 지금은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져서 전학년 다 원격 등교를 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추후에 알려주고 이번 시간은 일단 6단원 확률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교과서 248페이지하고 책, 그 다음에 연필 다 꺼냈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진도 나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미 확률은 배운 적이 있어요. 그쵸?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되지? 오랜만에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네. 잠깐만 기다려봐. 네트워크 연결하고 자, 됐어요. 6단원의 첫 단원은 경우의 수와 확률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뭘 배울 거냐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자,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의 수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그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할 겁니다. 확률은 이미 알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확률, 비가 올 확률 70%다. 그러면 100 중에 70%는 비가 오고 100 중에 30%는 비가 안 올 확률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 확률을 배워볼 겁니다. 자, 일단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율, 이것도 확률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그 내용들을 복습해보는 문제, 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느 양궁 선수가 화살을 10발 쏘았을 때 6발을 명중시켰다. 이때 이 선수가 쏜 전체 화살 수에 대한 명중시켜 화살의 비율을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 자, 10발 중에 6발이니까 그 비율은 10분의 6이고 기하분수로 나타냈다 했으니까 약분하면 5분의 3이 답이 되겠죠? 이 정도는 잘하면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 다음을 비율로 나타내시오. 한 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가능성. 자, 동전은 앞면이 나올 수 있고 뒷면이 나올 수 있죠?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가능성이니까 어떻게? 2분의 1 이렇게 답하면 되죠. 그 다음 2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7의 눈이 나는 가능성이래요. 자, 주사위에는 1, 2, 3, 4, 5, 6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죠? 근데 7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없는 가능성은 0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7 말고 2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예요? 네, 6개 중에 1개니까 6분의 1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율과 가능성 기억나죠?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중1 때 배웠던 도수 분포 표입니다. 자,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잠시 복습하고 갑시다. 자, 1번.
아니 1번이래. 요거 뭐죠? 계급. 계급은 어떻게 하는 거죠? 통학 시간을 구간으로 잘라서 그 계급을 나타낸 다음에 그 계급의 뭐를 도수를 학생 수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 30명을 1로 했을 때 1에 대한 상대 도수를 구한다. 그래서 상대 도수까지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자, 계급을 5에서 10, 10에서 15 이렇게 계급을 나누고 각 계급 간의 도수를 찾은 다음에 그 도수의 상대 도수까지 구하는 거 1학년 때 했었어요. 자, 여기서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해봅시다.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하죠? 전체 학생 중에 그 도수, 즉 A는 전체 30분의 12, 2로 약분하면 15분의 6, 이게 A가 되겠고요. 3으로 한 번 더 약분되네요. 5분의 2, 5분의 2, 이게 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는요. B는 전체 30분의 6이니까 6으로 약분되네요. 그러면 5분의 1, 이게 B가 되겠습니다. A는 5분의 2, B는 5분의 1. 자, 개념 체크 가겠습니다. 도수의 총합에 대한 그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그 계급의 상대 도수라고 한다. 상대 도수. 자, 여기까지 지난 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년에 배우는 경우의 수는 뭐인지 지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갈게요. 사건. 자, 이제부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사건, 또 1반부터 5반 중에 반 배정이 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해요. 자, 그게 뭔지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 보자. 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구하여 보자. 자, 어떤 경우가 있어요?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고 3, 4, 5, 6이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활동 2,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모든 경우를 구해보자. 어떤 경우가 있죠? 그렇죠. 2나 4나 6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활동 3,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죠? 1, 2, 3, 6 이렇게가 6의 약수가 있으니까 모두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활동을 왜 했을까요? 이 밑에 내용 설명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동전을 한 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온다와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볼게요. 동전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동전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세라고 했잖아요. 동전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자,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사위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3가지. 이렇게 답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바로 확인 한번 해봅시다. 1에서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카드를 하나 뽑을 때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온다는 하나의 사건이다. 자, 그러면 사건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온다는 어떤 경우가 있죠? 3, 6, 9가 있고 따라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탐구하기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까지 구해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의 수를 지금 구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차례입니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공 8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일시정지하고 구해보세요. 자, 다 구해보셨습니까? 1부터 8까지 적힌 공 8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소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은 모두 몇 개가 있나요? 소수는 2, 3, 5, 7 이렇게 4개니까 경우의 수는 4가지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고요. 3의 배수는 3, 6 2개니까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죠? 이제부터는 사건이 하나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건 2개가 일어나는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법입니다. 해봅시다. 탐구하기. 오른쪽은 세영이가 한 학기 동안 요리반에서 실습한 요리들이에요. 자, 세영이는 가족들에게 실습한 요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만들어주려고 한다. 다음 물음 답하시오. 자, 실습을 했더니 분식은 4가지, 빵은 3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쵸? 분식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네, 4개 중에 1개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네요. 자, 활동 2번째. 빵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건 3개 중에 하나니까 경우의 수는 3가지죠. 그러면 분식류를 선택하는 사건 또는 빵류를 선택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분식류 또는 빵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요? 4개와 3개를 합쳐서 총 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4 더하기 3, 7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진 않아요. 그랬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가 M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과 같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사실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개념이 어렵진 않아요. 문제를 보면 훨씬 쉬울 거예요.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빨간 공은 3개, 파란 공은 2개, 노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파란 공 또는 노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자, 전체 8개의 공 중에서 파란 것과 노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이 파란 공과 노란 공을 합한 5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5개는 어떻게 구해요? 파란 공 2개 더하기 노란 공 3개잖아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5개 경우의 수는 5가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파란 공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와 노란 공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를 합쳐서 5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함께 해보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음은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7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아보자. 두 주사위에서 나누는 눈의 수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합이 4인 경우는 1, 3이 나왔을 때, 2, 2가 나왔을 때, 또 3, 1이 나왔을 때가 있죠. 그러면 합이 4가 되잖아요. 총 몇 가지다? 3가지이고 합이 7인 경우는 1, 6, 2, 5, 3, 4, 그 다음에 4, 3, 그 다음에 5, 2, 그 다음 6, 1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죠. 이때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합이 4이면서 동시에 7일 수는 없으므로,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으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6 해서 9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3번 한번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모양의 서로 다른 돌림판 2개에 하나는 1부터 6까지, 하나는 1부터 3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다. 두 돌림판이 각각 돌다가 멈출 때 각 바늘이 가리키는 수의 합이 3 또는 8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합이 3인 경우의 수를 구해봐야겠죠. 어느 때가 되죠? 1, 2, 또 2, 1 이렇게 두 가지가 3인 경우고요. 그리고 합이 8인 경우는 언제죠? 1 안 되고 2 안 되고 3 안 되고 4 안 되고 5부터 가능하네요. 5, 3 그리고 6, 2 이렇게 두 가지 가능합니다. 3 또는 8인 경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두 경우의 수를 합쳐서 답은 4가지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셨어요. 이 다음 내용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배우면 헷갈리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만 구해봅시다. 한쪽 넘기셔서 255쪽 갈게요. 255쪽. 255쪽 갈게요. 자, 여기에서 몇 번만 풀어보시냐면요. 1번, 2번, 4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다 먼저 일시정지하고 풀어왔죠? 쌤 믿고 갑니다. 실시간으로 하면 이제 이건 진짜 일시정지하고 푸는 거예요. 그쵸? 네, 좋아요. 자, 1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면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정 12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1부터 12까지 홀수는 6개 있으니까 6이고요. 8의 약수는 1, 2, 4, 8, 4개죠. 따라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건 쉽죠. 자, 2번. 경제는 학교 매점에서 파는 간식 중 4종류의 빵과 6종류의 과자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려고 한다. 경제가 간식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간식 4개, 빵 6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10개가 되겠네요. 10개. 두 경우의 수를 단순히 더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4번. 건우와 인영이가 가위가위보를 한 번 할 때 승부가 가려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요거는 표를 만들어서 구하면 편해요. 자, 건우가 낸 거를 왼쪽에, 인영이가 낸 거를 오른쪽에 쓰고, 건우가 쓴 거는 가위 이렇게 표시하면 가위처럼 보이죠? 그다음에 바위, 그다음에 보, 그다음에 인영이도 가위, 바위, 보 낼 수 있죠. 자, 여기는 전부 비기고요. 요렇게 하면 승부가 나고 요렇게 해도 승부가 납니다. 그쵸? 여기도 승부가 나고 여기도 승부가 나요. 여기도 승부가 나고 여기도 승부가 납니다. 따라서 승부가 가려지는 경우는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면 6개 요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또는 깜짝이야. 잠시만요. 자,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영이가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그리고 건우가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다 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표를 그려서 승부가 나는 경우의 수 6가지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건 A 동시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배우는 내용을 해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조금 빨리 끝났지만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행복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끝낼게요. 그럼 안녕.